on the Nobel Prize in Literature 2024. Dear Hangang, 네, 여러분, 한강 작가가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 여성으로도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덕분에 현재 우리나라 출판 산업 한강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죠.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의미, 그리고 높아지고 있는 K문학의 위상, 한국의 출판 산업, 자,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학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이 한강 작가가 수상할 때 현장 중계도 우리 김평론가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살짝 봤습니다. 자,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죠. 이번에 노벨 문학상 자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문학에게 주는 것이다. 자기가 대표로 받았다. 총평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 네, 총평은 저는 이제 우리가 노벨 문학상의 후광을 입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우리 한강 작가의 후광을 노벨상이 받았다. 네, 좋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이고요. 세계적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럽,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위원회에서 한강 작가의 이런 인기, 관심 이런 것에 저는 숟가락을 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한강 작가가 이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야 빚진 느낌이다, 인정을 받았다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더 은혜를 베푼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강 작가의 수상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10년 후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개 그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들이 7, 80대가 많아요. 50대에도 거의 없고 그래서 카미 같은 경우가 이제 44살에 수상을 했을 정도로 40대도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이 노벨상 같은 경우는 하나의 업적이 바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특히 노벨 문학상은 더 힘든 게 뭐냐면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네. 그 메손 심사위원장이 간단하게 이제 연설했어요. 작품 평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흰도 읽었고 그다음에 소년이 온다도 읽었고 작별하지 않는다도 읽고 다 읽은 거예요. 네. 다 읽은 다음에 이걸 총 아울러 가지고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 그동안 어떤 작품 세계를 펼쳐왔는지를 다 총평을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한강 작가가 가진 작품 세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상을 줄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 근데 이제 꼼꼼하게 그 한 작가를 평가하는 거는 좋을 수는 있어요. 한 작품만 보면 그 천재적인 재능 때문에 소재 잘 잡아가지고 인기 끌어가지고 상 받으면 그 뒤에 작품을 엉망으로 쓰면 이건 노벨상의 권위가 안 서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시기가 너무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참 관심 있을 때는 노벨상에 관심을 안 가지다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상을 주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노벨상에서 이번에는 한강 작가가 핫하니까 핫한 작가를 저는 꽉 잡았다. 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노벨상이 한강 작가나 한국에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노벨 문학상이 오히려 한강 작가와 K 문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편승했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총평을 해 주셨고요. 특히 이번에 노벨상 시상식을 보면은 여성 쪽만 따로 좀 떼어놨는 이제 그런 행사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참고로 문학상 쪽에서는 여성 작가가 18명이었다라고 하고요. 전체 노벨상에서 여성 수상자가 65명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따로 좀 이번에 여성 수상자의 업적을 기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약간 좀 이제 빗기는 네. 질문이긴 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노벨상이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여성 수상자가 너무 적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까 이제 모엔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성 작가 중에서도 아시아 작가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가로서 최초이자 이제 아시아 여성이 123년 역사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이제 처음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동안 지적받아온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노벨상은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다. 아시아를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건데, 상대적으로 아까 좀 언급하셨습니다마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 121명 가운데 여성 비율이 15%, 수상자가 18명이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전체 비중을 보면 문학상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화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경제학상, 심리학상, 경제학상 이렇게 다 포함을 하게 되면 7%도 못 미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학은 약간 여성 작가들이 높네요. 많으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아 작가는 이제 여성 작가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성 선구자들의 뛰어난 재능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라이트 이제 그 아트 구성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면면히 보여주는 그런 형태까지도 하면서 좀 저 화면인 거죠? 싶다는 거죠. 네, 그래서 작가들의 저런 이제 초상화와 함께 대표적인 작품의 문구를 따가지고 저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좀 변화를 하거든요. 이제 작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디어 아트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까지도 번갈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노벨 재단이 겸사겸사 한강 작가한테 기대네요. 왜냐면 이제 이 여성 수상자를 기리는 것도 약간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성 작가 중에 50대인데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요. 네. 강력한 경쟁자였던 작가들 나이가 기본적으로 가장 어린 사람이 60대, 예. 보통은 한 80대, 70대 말 정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쟁장한 작가들인데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아니 나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는데 새치기 당한 느낌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동안 이 노벨상이 좀 늦었다, 지체됐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좀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정할 만한 업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경제 인사이트이기 때문에 노벨 문학상 이제 상금 이런 얘기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 이 노벨이 그 노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프레드 노벨이 노벨입니다. 알프레드 노벨이 이제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면서 이제 상을 만들고 그랬다는데 그 재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이 상금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기부를 또 받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거죠. 연기금도 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얻는 그렇죠.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팔아서 이제 처음에 기금을 조성했을 때 상금 재원이 1895년에 3,100만 크로나 정도 이렇게 됐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쪼개가지고 주느냐 그게 아니고 계속 투자를 해 왔던 것이죠. 누가요? 그 재단에서? 네, 재단에서. 예. 그래서 부동산, 뭐 채권, 주식 등 그래서 넘는 재산을 이 펀드로 전환해가지고 예. 이제 증권에 투자하라라고 노벨이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상금이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한강 작가 같은 경우는 1,100만 100만 크로나였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노벨상 받을 때 이 1,078만 크로나였어요. 그러니까 약 한 100만 정도가 이제 예. 이상이 예. 이렇게 높았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운용 자산 수익률이 최근에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운용 자산에 따라 수익률이 높을 때 이 상을 받게 되면 더 많이 상을 받게 되는. 그해 수익률 혹은 뭐 예. 전전 수익률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투자 수익이 높은 해 상금이 많아지게 되는 현상인데 가장 최고액은 2001년에 하나로 15억. 한강 작가는 지금 한 14억 4억이죠. 3천만 원. 그러니까 네. 세금 때문에 한 뭐 13억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또 1919년과 1920년에 3억 2,500만 원. 그러니까 야 똑같은 이제 상급이라 하더라도 그의 채권이나 부동산 시황이 주식, 중요하다. 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다르다. 그리고 메달 같은 경우도 18K 금 위에다가 24K 도금을 했는데요. 네. 무게가 한 175g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메달 자체의 가치는 금과 도금량을 총 합하면은 한 $10,000 정도 이상에 해당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게 경매에 넘어갈 그렇죠. 경우에는 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2015년에 물리학자인 리언 레더먼의 노벨상 가격은 $765,000 정도에 경매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왜 넘깁니까? 그분이 약간 좀 네 뭐 사정이 있나요? 아마 이제 본인이 넘긴 게 아니고 자손들이. 예,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강 작가는 1,100만 크로나, 우리 원화로는 14억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언론을 이렇게 보면 세금을 또 네. 해야 된다라고 네. 합니다. 한 13억 정도. 뭐 좀 이야기가 그런데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죠. 이 노벨 재단이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해에 따라서 수익률에 따라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다빈치 효과, 뭐 메디치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메디치 가문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천재적인 결과물들을 이제 많이 메디치 냈거든요. 가문.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려 시대 때 뭐 그 불교 문화들이 예술품들이 굉장히 잘 됐던 게 뭐냐면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귀족들이, 고려 귀족들. 그래서 송나라도 문화가 발전했던 것이 상업으로 부를 축축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와 경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상하고 나서요. 그 다음 날 우리 주식 시장에서는 이 출판 관련한 주식이 바로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정말로 한강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몇 가지 좀 단면 좀 보여주시죠. 막 줄 서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매진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상황이? 네, 일단 서점가의 매출액은 뭐 당연히 좋았고요. 사실 서점가뿐만이 아니고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반가웠었습니다. 그래서 찍어야 되니까. 네. 예. 그래서 밤새 주말 이제 그 휴일도 반납하고 인쇄소를 돌리는데 굉장히 기분 좋게,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은 노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종이 제지업계 같은 경우도 웃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종이를 찾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울했었는데 제지업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가워서 이 한강 효과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누가 이제 많이 샀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노벨상 수상 전에는 한강 작가의 책을 찾았던 세대는 20대가 35.5%나 가장 많았어요. 근데 이 노벨상 받은 이후에 20대가 20.1%로 좀 줄었고 50대 이상이 15.3에서 20.3%로 급증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매력이 있는 50대가 좀 더 많이 쓰시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도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 현상 쪽에서는 50대 이상이 사실은 소비 지출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강 작가의 수상 이후에는 소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큰 손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강 작가의 책만 뭐 10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린 것이 아니고 이 한국 소설도 많이 나가게 돼가지고, 그래서 김애란, 정유정 작가의 작품도 동반 상승을 했고, 또 양기자 작가의 모순, 또 최진영의 구의 증명과 같은 소설들이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서 결국 전반적으로 이 도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왜냐하면 종이책이 그래도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라는 점을 이제 부각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래 소설이 전년 대비 한 35.7%, 그리고 한국 소설 분야가 82%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구매력에서는 아까 이제 50대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이게 지금 약간 독서 열풍으로 가면서 MZ 세대, 특히 이제 Z 세대들이 네. 많이 최근에 책을 찾는데 텍스트 힙이라고 하죠. 이게 책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멋있다 이런 문화가 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창구가 좀 열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출판 산업에서 가장 핫한 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이 유입.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젊은 세대는 종이책 안 읽고 그냥 뭐 쇼폼이나 아니면은 뭐 짧은 영상 그리고 그냥 뭐 메신저만 보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동영상을 많이 보는 거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텍스트잇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글자, 책 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과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힙하다, 굉장히 멋진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열풍이에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그것을 반드시 인증샷을 통해서 올리게 되는 건데, 한강 작가의 책도
이렇게 100만 권 이상 팔린 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2030 세대가 굉장히 기여를 했고 사실 구매한 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빌려서 읽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텍스트 열풍이 이제 한강 작가의 그런 책을 만나게 되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면서 많은 판매고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판 산업, 특히 이 종이 출판 산업은 거의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번에 돌풍으로 좀 새로운 또 창구들이 열릴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좀 영원할까요? 네, 일단은요,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텍스트 입으로 책을 찾는 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예. 과시 효과 아니냐. 그러니까 진정 책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럴듯한 책을 찍어가지고 이제 드러내주고 자랑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과거 하는 건데. 약간 타임즈 효과 네. 같은 거죠. 이렇게 타임즈 정확한 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때는 없었느냐? 우리 때 네. 있었죠. 예. 전공서에서 그냥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거나 네. 타임지 들고 다니거나 네. 이랬고 또 전집 이렇게 사가지고 꽂아놓고 이런 거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책을 읽는 친구들은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연구 결과를 보면 책을 한 500권 읽는 집 같은 경우가 교육 효과로 한 4.5년 정도 교육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고 종이책이요. 예, 네. 종이책 20권만 있어도 훨씬 더 자녀들이 이 지적으로나 네. 또 이제 교양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성취를 보인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책 자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이지 않는 효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 모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독서 그런 강연 이런 작업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 한강 작가가 낭독회 같은 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해외에서는 낭독회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의 이제 스토리 클럽 같은 경우는 한 3,0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작품을 읽고 심지어는 자기가 창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돌려 읽어요. 그리고 책을 사가지고 나눠서 보고. 그것 때문에 해리포터가 네. 나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한강 작가를 비롯해서 이렇게 텍스트 힙 열풍이 불게 되면서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전자책 같은 경우도 지금 연동해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책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온라인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 이제 책을 대여해주는 전자책을 대여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호황이고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최근에 MZ세대로 불고 있는 독서 열풍. 이게 마치 종이책이 다시 부활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뭐 전자책도 이제 출판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서런 범 출판 문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왜 그러면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느냐라는 예.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콘텐츠의 피로증 유발입니다. 예. 왜냐하면 유튜브 등에 피곤이요? 피로증을 예, 예, 유발을 피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 동영상 콘텐츠들이 피로감을 유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피로감을 유발하는 데 있어서 그 천편일률적이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이제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너무 질리다 보니까 새로운 어떤 매개체가 없느냐라고 했을 때 책을 찾는 거죠. 네. 책을 이제 읽게 되면 거기에는 짧은 어떤 내용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젊은 세대는 이제 평소에 이동 간의 스낵 컬처처럼 이제 짧은 동영상을 보긴 하지만 디깅 컬처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들면 깊이 파고 들어가요. 맞아요. 좋아하는 분야는 깊이 파고 한없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죠. 모조리 그냥 섭렵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판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마음에 들게 되면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했던 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18권짜리인데 예. 한 편 보고 나서 2편, 3편까지 제작이 예정돼 있거든요. 그 처음에 못 모르고 왔다가 재미가 있으니까 18권짜리를 다 사는 경향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꽂히게 되면은 모조리 다 섭렵하는 것이 또 새로운 세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 잘 착안을 하게 되면 출판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강 작가를 통해서 제가 인식한 바는 한국 국민들이 책을 안 읽는다 이런 지적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읽을 만한 책이 없었던 게 아니냐. 그래서 한강 작가 책 같이 돈을 주고 능히 사고 싶은 책이 나오면은 충분히 도서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읽을 만한 책들을 많이 출간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또 하나의 저희가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출판, 한국 문학으로 한번 이야기를 넓혀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워낙 한강 효과가 크게 되니까 한강 작가의 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K 문학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K 문학 전반적으로 해외 출판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커진다. 이제 이게 우리가 원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외 도서전에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정부 쪽에서 원래는 2000년 들어가서 한국 번역문학원이 체계화되면서 몇 가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 작품을 번역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아니면 해외에 그런 출판사하고 우리 출판사하고 연결 주는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바로 해외 도서전 참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해외 도서전에 참가하기에는 힘이 버겁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한강 작가의 작품을 번역했던 데보라 스미스 같은 경우도 원래는 2014년에 영국 도서전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데보라 스미스가 내가 번역을 하겠다라고 자기가 번역을 해가지고 작은 출판사의 의뢰를 자기가 해서 그거 나서 또 지원한 건가요, 그분이? 아니요. 데보라 그분이? 그분이 그냥 자원을 한 거죠. 자원. 그렇지만 그러니까요. 그 매개고리는 도서전입니다. 도서전이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내에서 한국 문학 판권 주문이 지금 현재 3-4배 지금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영국, 미국, 뭐 유럽 국가들의 판권 문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뭐 현장에서 수십 개의 그런 미팅이 성립하기도 했는데 예. 최근에 라면을 소재로 한 에세이가 영국에서 선인세로 2억 원에 가까운 돈으로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인세라는 건 미리 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을 다뤘다는 거는 이제 라면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K푸드로서 인기를 많이 끌잖아요. 작가가 혹시 뭐 그냥 없이 그냥 라면 에세이들이 예. 그 라면을 어. 끓이는 방법이 나와요. 물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쫄깃쫄깃하기 예.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라면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그 라면을 통해서 자기가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을 이겼다 그러면서 인생의 이야기를 중간중간에 넣거든요. 이런 이제 판매 사례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여차하면은 1억 원 가까이의 이제 인세를 받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우리 국내에서 저도 이제 책을 좀 여러 권 써보면 네. 그 인세를 받는 것이 10%이기 때문에 몇백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억 원, 2억 원 하면 그게 뭐 별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도서에서는 엄청난 큰 액수이거든요. 예. 그리고 선행세만 그렇다 치고 나중에 또 후 받아야죠. 인세도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렇게까지 한국 문학 작품들 또 내지는 에세이나 다른 여타 작품들도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주요 문학상 수상 사례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놨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원래 수상이 높았었던 황석영 작가도 있었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정유정 작가도 요즘 인기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쭉 가게 되면 K 문학으로 좀 가고요. K 문학이 해외 판권이 나오면 K 출판까지 정부와 좀 함께 좀 나아갈 왜냐하면 이게 컨텐츠가 이렇게 훌륭하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예. 작가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서 문제를 이제 지적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독서율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한강 작가가 이번에 이제 인정을 받았던 부분은 여러분 다 인식하실 거예요. 막상 책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작품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상처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는 그런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 작가가 매진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작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네. 또 그런 작가들이 출간이 잘 될 수 있도록 출판사에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나온 책들을 또 해외 번역을 해줄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고 그 외에도 좀 홍보 마케팅을 저는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아이돌 그룹들이 책 한 권 이렇게 딱 스쳐 지나가듯이 보여주기만 해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정부와 아이돌 그룹과 이렇게 출판사 이제 작가들이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네. 하면은 훨씬 더 저는 많은 좋은 작가들이 발굴되고 세계에 진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K 컨텐츠가 세계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으로 가게 되면은 K 문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쾌거 제2, 제3의 한강 작가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김원식 평론가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